쉽게 말하자면 남들 눈에는 혼자 급발진해서 지식 뽐내고 무쌍 찍다가 어느새 고립되고 도태되어 사회 부적응자 낙인이 찍히는 경우예요. 안녕하세요, 나북입니다. 이번 주제는 토론병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생소한 단어이실 건데요. 네, 제가 붙인 말이거든요. 용어만 새로 붙였다 뿐이지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보통 지능이 높거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토론병에 빠져 대인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자가점검 후 개선의 기회가, 또 누군가에겐 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토론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가실게요. 첫째, 상대 말문은 막히게 하는데 설득은 못한다. 둘째, 맞는 말을 해도 상대를 감정 상하게 한다. 셋째, 사람들이 말을 섞길 꺼려한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수준 미달로 치부한다. 사람들은 대화하다가 참으로 많이 싸워요. 대표적으로 가족끼리 정치 얘기를 하다 싸움으로 의절하거나, 친구들과 젠더 갈등에 대해 얘기하다 감정 싸움이 되거나, 종교 얘기가 손절각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 등이 있죠. 심지어 부먹 찍먹 갖다가도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대화의 논점을 논리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문제이긴 하는데, 이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토론병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토론 대 토의.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게 맞춤법 문제인 설상가상으로 토론과 토의,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조차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토론병에 걸려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토론은 한 주제에 대해 찬반을 나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요. 최근 핫했던 토론 배틀이 있었잖아요. 토론은 말 그대로 배틀이에요. 토의는 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최선책을 찾기 위해 협의하는 거고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토론은 이기기 위한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상대한테 관철시키는 게 애초에 토론의 목적이다 보니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갖고도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싸워 이기는 데 집착하는 것이 토론병인 거죠. 정치인들, 전문가들, 기자들, 책의 저자들, 많은 유튜버들이 매체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기회들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건 좋은 과정이지만,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고 이를 토대로 토론식 화법으로 대화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반 대인관계에서 오고 가는 대화 주제의 대다수는 사실 우리 삶에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중요하긴 해도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나오는 주제들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토론식 화법은 상대의 주장과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는 방식의 이기기 위한 대화법이다 보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똑똑한 척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들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들이 논리적이라거나 이성적인 성찰 뒤에 깨닫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모르게 주변 환경과 경험으로 몸에 새겨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팩폭을 두드려 맞고 가치관이 산산조각 났다. 당연히 무시받고 공격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흠집을 내거나 결점을 찾기 위해 인스타나 페북 뒷조사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질이 시작되는 거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논쟁을 하니 싸울 수밖에. 아무리 내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순간, 나 혼자 시작한 토론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수단인 대화에는 실패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들 눈에는 혼자 급발진해서 지식 뽐내고 무쌍 찍다가 어느새 고립되고 도태되어 사회 부적응자 낙인이 찍히는 경우예요. 본인이 토론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만 하고 있어도 토론병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설득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은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토론병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분들은 이것들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첫째,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을 유지해야 해요. 상대가 말할 때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비판과 비난은 자제하시고요. 일단 감정이 상하면 사람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요. 아무리 강한 논리와 근거를 펼쳐도 들리지도 않게 돼요. 설득, 그 이전에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는 거면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는 않게 하는 건 필수예요. 둘째,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줘야 해요. 상대가 막혀서 머뭇거릴 때 약점이라도 포착한 듯이 더욱 몰아붙이는 건 전형적인 토론 방식이에요.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하고 방어 기제로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상대가 반박할 말을 못 찾았지만 아직 인정은 못하고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셋째, 인정과 질문을 반복하세요. 상대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더라도 글자 하나까지 전부 터무니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애초에 말을 섞지 않는 게 낫고요. 상대 의견 중 내 논리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분은 너그럽게 인정해주세요. 나는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상대도 내 말을 거부감 없이 들어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발언권조차 기브앤테이크거든요. 또한 내가 직접 상대 논리에 모순을 꼬집는 게 아니라 질문식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모순을 느낀다면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느낌이 아닌 상대방의 깨달음을 돕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본인을 부정하는 적이 아닌 본인의 사고와 시야를 넓혀주는 서포터로서 나를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넷째, 양비론, 양시론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양비론은 두 의견이 다 오답이다. 양시론은 두 의견이 다 정답이다. 사실 토론병의 가장 큰 원인이 이분법적 사고인데, 양비론 또는 양시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제3의 답을 찾거나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기 수월해집니다. 토의식 화법을 구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구사하고도 답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성공적으로 필터링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깊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골수라고 부릅니다. 나까지 정신병에 오염돼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 공감과 소통이 장점이라고 자부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나지는 자신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각 공부의 초기 단계에서 확증 편향에 많이 빠졌고 근본적인 목표를 잃는 경우더라고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치우친 방향일지언정 잘못된 방향은 아니더라고요. 정보와 지식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인지한다면요.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대화와 설득이라는 사람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이성과 감성을 구분하는 것조차 이분법이다. 논평가나 비평가들도 일상생활에서는 평이 아닌 소통을 한다.